개념 잡고 내신 잡는 개코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뭘 배울 차례죠? 여러분들 항상 개념 시간에 앞에 이렇게 구조 봤었는데 기억나세요? 자,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막 하나하나 외우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미지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뭘 배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단항식과 다항식 파트 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뭐 배웠죠? 지수법칙 배웠었고 단항식의 계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거 보고 있잖아. 그죠? 기억나시죠? 자, 단항식과 다항식 중에서 요 단항식이기 때문에 먼저 요 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된 식이 아닌 우리 곱셈과 나눗셈으로 연결된 식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혼합 계산 새로 할 것도 없겠죠. 왜? 나눗셈은 결국 곱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곱셈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계산을 많이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지수법칙에 이어서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혼합 계산 가고요. 그 다음 파트로는 이제 덧셈 뺄셈 가도록 하겠다. 요렇게 흐름 잡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항식 파트로 넘어간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또 내용 단항식의 혼합 계산 보시고 개념 적용 문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만의 개념 4단계 코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은 어떻게 할까? 자, 먼저 만화부터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지마, 우리 화분을 사서 꽃을 심어보자. 그래, 난 이 화분으로 할래 라고 했어요. 아저씨, 이 화분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자, 그 화분의 가로의 길이가 6a 제곱이고, 우와, 굉장히 좀 뭔가 전문적이네. 세로의 길이는 4ab란다. 다지마, 난 그 화분 말고 다른 것으로 해도 되지? 자, 응, 그런데 넓이는 같은 것으로 골라야 해 라고 했습니다. 넓이를 같은 것으로 골라야 된대요. 자, 다지마, 여기 크기가 비슷한 화분이 있다. 그런데 이 화분의 가로의 길이는 3a의 세제곱인데 세로의 길이는 적혀져 있지가 않아. 자, 그러면 화분의 넓이가 같으려면 세로의 길이가 얼마로 하는데 어떻게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세로의 길이를 구하지?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일단 묻고자 하는 것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탄이가 사려고 하는 이 화분의 세로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고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요? 자, 전체 넓이? 일단 숫자의 혼합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을 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시켜야 될 개념이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지 해결 단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의 화분의 가로의 길이가 몇이라고 했어요? 6a의 제곱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4ab라고 했습니다.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6a 제곱 곱하기 4ab이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탄탄이의 화분의 넓이도 개념이와 같으므로 탄탄이의 화분의 세로의 길이는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6a 제곱 곱하기 4ab에다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로의 길이를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 이 넓이가 같잖아. 이 넓이에다가 이 가로의 길이를 어떻게 했다? 즉, 나눴다라는 것으로 세로의 길이를 구해 본 거지. 그죠? 그래서 연결된 식은 다음과 같고 결국 나눗셈은 곱셈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분모, 분자 위치를 바꾼 역수꼴을 취했고요. 그 계산한 방법은 부호 챙기시고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하시고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 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수법칙 그대로 그 다음 약분되는 과정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답을 구해봤더니 8b가 된다. 일반적으로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은 나눗셈은 무엇으로?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한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나눗셈은 무엇으로? 곱셈으로.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잡고 적용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거 다시 한번 계산 안 하는 이유가 그대로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했던 곱셈 과정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파트에서
개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 방법은요.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괄호가 있으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괄호를 풀어주시면 되고 나눗셈을 나누는 식의 역수의 꼴로 고친 다음에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부호를 결정하시고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죠? 예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역수는 곱해서 1이 되는 수인데 다낭식의 식인데 역수라고 할 수 있나요? 자, 다낭식은 식인데 역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들아, 다낭식의 경우에서는 곱해서 1이 되는 다낭식을 그대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역수는 아니지만 그런 꼴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준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다낭식의 곱셈의 경우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곱해도 결과는 똑같은데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면 나눗셈도 순서에 상관없지는 않나요? 자, 아니에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후라면 계산 순서에 상관이 없으나 바꾸기 전에는 앞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곱셈과 나눗셈이 혼합된 식에서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돼 라는 계산 순서까지 알려줬어요. 되니 요거 챙기시면 되겠죠? 이러한 여러분들이 요 스마트 사항들을 잘 좀 생각해 보시고 계산에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다 읽어줬어요.